나를 나무로 바라보면 1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한 여학생이 면담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평소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선생님, 제가 골초예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술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였다. 유별난 행동을 들춰보면 유별난 뿌리가 숨겨져 있는 법. 그녀의 가슴에도 어릴 적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늘 제게 예쁘고 매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애정과 인정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저를 예쁘게 꾸며서 쇼핑이나 파티에도 데리고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파티가 파하고 나면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한 번은 파티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음식과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어린 그녀도 예쁜 옷차림으로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저도 그렇게 앉아 있으니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혜정아, 저쪽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 예쁘지? 내가 가서 볼에 살짝 뽀뽀해주고 오렴.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난 저 애 몰라.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니? 내가 좋아할 만한 애야. 냉큼 가서 뽀뽀해주고 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라는 거였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었다. 엄마의 사랑은 허울뿐인 사랑이었다. 파티가 끝나면 우아하던 엄마의 미소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예전의 무심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물론 남들이 보면 참 행복해 보였다. 물질적으로는 엄마가 모든 욕구를 채워주었다. 하지만 정작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땐 기댈 수 없었다. 엄마는 딸을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분신으로 보았을 뿐이다. 엄마는 자신이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딸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했다. 심지어 졸업 후 결혼할 남자까지 이미 점 찍어 놓았다. 물론 엄마 입맛에 맞는 돈 많은 남자였다. 어릴 적부터 그런 식으로 억눌린 그녀의 감정은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 출구가 바로 술과 담배였다. 하지만 어쨌든 술과 담배는 끊어야 했다. 그래서 담배 대용으로 최근에 나온 수증기를 뿜어내는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피부 패치도 붙여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결심해도 단단히 해도 술자리에만 가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곤 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던가. 친구들도 대부분 술과 담배를 즐겼다. 그런 자리에서 술 기운이 돌면 자연히 긴장이 풀리고 결심도 풀렸다. 이번만 딱 한 번 피우고 정말 끊지 뭐.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사라졌다. 결심과 후회가 상습화돼 버렸다. 그녀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건 금연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담배를 피워몰고 낙담하는 자신의 얼굴이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미지는 의지만으로 지우기는 힘들다. 이미지가 의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는 더 강한 다른 이미지로 밀어내야 한다. 그럼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보아야 골초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면 완전히 바뀐다. 나는 권혜정 학생이 쉽게 금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못 말리는 골초이면서도 끊고자 하는 의도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니비 교수와 똑같은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흡연 유혹을 가장 강하게 받을 때가 언제죠? 그야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죠. 그럼 일단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이 흡연하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녀가 눈을 감고 상상에 잠기자 내가 다시 말했다. 흡연하고 싶어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 흡연 충동에도 끄떡없이 금연하는 혜정양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상에 잠긴 그녀를 보고 내가 물었다. 어때요? 남들이 흡연해도 안 흔들리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았다. 흡연 유혹을 이겨내는 혜정양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아니면 약혼자? 약혼자와 아빠요. 그럼 아빠와 약혼자가 혜정양의 꿋꿋한 금연 자세를 지켜보고 흐뭇해하는 모습들을 그려보세요. 다시 말해 혜정양이 금연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관객처럼 지켜보는 겁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다음 주 강의가 끝난 뒤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였다.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완연했다. 이젠 니코틴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얼굴이네요. 나도 관찰자 효과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젠 담배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려. 그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털어놓은 성공담은 이랬다. 담배를 끊은 지 이틀쯤 지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예상대로 술이 돌았고 몇몇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담배 냄새가 살살 코를 자극했다. 충동이 드는 순간 금연하는 이미지를 떠올려라. 친구들 앞에서 돌연 눈을 감고 상상에 잠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뜬 채 이미지를 그렸다. 흡연을 즐기는 친구들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맡고도 초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을 남이라고 객관화시켜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역시 금연 약속을 깨지 않는군. 새로운 모습이야. 대단해. 그 이미지 속에 아빠와 약혼자도 관객으로 등장시켰다. 금연 유혹을 꿋꿋하게 떨쳐내는 그녀를 보고 아빠가 중얼거렸다. 우리 혜정이가 이제 정말 담배를 끊었나 봐. 그 모습을 상상한 그녀는 으쓱해졌다. 오랜만에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밀려왔다. 상상으로 이렇게 고비를 넘기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쉬워졌다. 우선 상상 자체가 쉬워졌다. 흡연 욕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불과 몇 초씩 금연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이런 호기심도 들었다. 금연하는 나의 모습을 종이에 그리면 어떨까?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까? 금연 욕구가 들 때마다 종이 쪽지에 얼른 금연 이미지를 그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역시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폭음 습관도 마찬가지로 이겨냈다.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상상만으로 10년 가까이 계속되온 흡연, 음주 습관을 끊어버렸다. 키가 8cm나 커진 대학생. 몇 년 전의 일이었던가 방송국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 선배였다. 김 부장 혹시 인턴 필요하지 않아? 인턴요? 글쎄요. 사실 인턴 사원이 붙어 있어 봐야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만 한다.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을 알아서 척척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사줘야 한다.
하지만 친한 선배의 부탁이니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응, 프린스턴 대학교 2학년이야. 여름방학 때 방송국에 한 달만 다니고 싶대. 한 달만이라니?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 학생의 이름은 김인수. 키는 168cm 정도로 호리호리한 편이었다. 말씨도 사근사근하고 예의가 발라 호감이 갔다. 졸업 후 희망이 뭐냐고 물었더니 로스쿨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 로스쿨이라. 그럼 방송국 일은 배워봐야 말짱 헛거구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공부나 열심히 해. 인턴 수료 증서는 원하는 대로 써줄 테니. 인수는 사무실에 나와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다가 갔다. 인턴을 수료했다는 증서는 약속대로 잘 써주었다. 그 이듬해 여름방학 때 인수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였다. 젊은 친구가 참 인사성 바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인수야, 웬 키가 이렇게 커졌지? 키 커진 거 맞지? 그는 씩 웃었다. 네, 1년 사이에 8cm나 커졌어요. 고등학교 때도 안 크던 키가 대학 2학년 때 갑자기 커졌어요.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 23살이었다. 20살만 넘으면 척추마디의 성장판이 닫혀버려 더 이상 키가 안 큰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게 목격된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학생은 하느님에게 부탁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키가 10cm만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는 친구에게 말하듯 틈만 나면 졸랐다. 그 결과 1년 만에 키가 훌쩍 커졌던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대학교 3학년 때도 작은 축이었던 그가 이제는 평균 키를 웃돌게 됐다.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물었다. 제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재차 물었다. 그런 말은 딴 데서도 많이 들어봤어.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제야 그는 털어놓았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도 이미지에 함께 그렸죠. 가족들도 제 키가 커지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나중에 궁금증이 들어 그에게 일부러 국제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때 관찰자 효과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사실은 우리 학교에 유명한 양자물리학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청강했어요. 과연 아인슈타인 교수로 재직했던 프린스턴 대학은 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